쫓아내면 다 끝이야!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서 저는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6시 깜빡한 김장 재료를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린 대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와 손주 지우가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300억대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예 이전. 그 차가운 단어들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 키운 아들과 자식처럼 애틋한 내 손주가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29살에 홀로 남아 40년을 악착같이 일하며 쌓아올린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75살 최서연,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아직 아들과 손주가 자고 있을 시간이니까요. 주방 불을 켜자 아일랜드 식탁 위에 어젯밤 준비해둔 배추가 보입니다. 물기가 빠진 배추잎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고 칼을 꺼내고 물을 썰기 시작했죠. 칼날이 도마 위를 지날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이 소리가 좋았어요. 세상이 조용할 때 혼자 주방을 지키는 이 시간이 저는 편안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며 커리어우먼으로 살았지만 식탁만큼은 늘 제 손으로 지켜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이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채를 썰고 나니 손끝에서 알싸한 향이 올라왔어요. 고춧가루를 넣고 젓가락으로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이 하얗게 섞이면서 양념이 완성되어 갔죠. 이 색깔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겨울 아들 도윤이가 김치를 한 접시 비우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손주 지우도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었죠. 그 장면들이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식탁에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을 기다리고 명절이면 온 집안을 김장 냄새로 채웠습니다. 이 식탁이 곧 저의 전부였어요.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으며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아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죠. 제가 이 집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이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김장통을 닫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입주민 대표로 일하는 민서는 제 나이보다 20살 정도 어렸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녀는 제가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요즘은 어떠세요? 민서가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좋지. 지우도 건강하고 아들도 잘 지내고 있어. 민서가 잠시 커피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끔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외롭잖아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 이상한 말 같죠? 그냥 요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저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괜찮아. 가족이 있으니까.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이 많으면 외롭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게는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울 리가 없었죠. 그런데 왜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제 아들 도윤이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속도 위반이었죠. 여자친구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3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떠났고 도윤이는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손주 지우를 키운 건 저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학교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도윤이는 사업을 한다며 집을 비웠어요.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옷가게를 했다가 망하고 음식점을 차렸다가 문을 닫고 중고차 매매를 시작했다가 빚만 늘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돈을 보탰습니다. 제 통장에서 5억씩, 10억씩 빠져나갔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믿어줘. 저는 믿었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지우가 자라는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뒤에도 남은 재산을 굴려 수익을 냈어요. 아파트 전세를 주고 상가 임대료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우의 학원비를 냈고 도윤이의 빚을 갚아줬죠. 지우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3살이 된 손주는 키가 훌쩍 컸어요. 이제는 제 어깨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았습니다. 도윤이도 45이 되었죠. 아직도 사업을 한다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필요한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식탁에서 그들을 키웠어요. 새벽마다 김장을 담그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엄마니까요.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요즘 도윤이와 지우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제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바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장 재료를 손질하다가 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새벽 시장에 가려던 참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 차는 구석 자리에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인감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 그게 그렇게 쉬워? 할머니가 그냥 도장 찍어줄 것 같아?
지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주였어요.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쫓아내면 끝이야. 위임장만 받으면 명예 이전은 시간 문제야.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어줄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대충 서류라고만 하면 돼. 어차피 나이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 도윤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건물 얼마짜리라고 했지?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100억은 넘어. 강남 상가 4곳이랑 오피스텔 3동 합치면 300억은 가볍게 넘지.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며 악착같이 모았고 남편 없이 혼자 불린 재산이었죠.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손주를 먹이고 입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를 쫓아내고 그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인이랑 만나. 절차 알아보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기둥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도윤이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과 손주가 저를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사라졌어요. 지하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로 가득 찼어요. 인감, 위임장, 명예 이전, 쫓아내면 끝이야.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에 갈 생각이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곳은 아직 제 집이 맞나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3번 만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도윤이와 지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일까요? 아들과 손주가 정말 저를 쫓아내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다른 사람 목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도윤이와 지우였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지우가 김치를 집어먹으며 웃었고 도윤이가 국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었죠. 그때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제 밥을 먹으면서 제 집에 살면서 저를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렸을 때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도윤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남편은 도윤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혼하라고, 아이 키우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재산을 불렸습니다. 도윤이를 대학에 보냈고 결혼시켰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을까요? 쫓겨나기 위해서, 배신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저는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설마, 정말 설마. 저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게 진실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도윤이와 지우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나와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제 평생의 기록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밤새워 고민하며 쌓아 올린 것들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들이 한 말. 위임장, 인감, 명예 이전, 부동산 중개인. 모든 단어를 빠짐없이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슬퍼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쉽게 볼 거라는 걸요. 나이 많은 할머니라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무슨 일을 겪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파트 관리 앱에 접속했어요. 주차장 CCTV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6시, 제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시간이었죠. 화면을 확대했어요. 도윤이와 지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녹화 기능은 없었지만 증거 사진은 남길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제 아들과 손주라 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온 삶을, 제가 쌓아온 것들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빛이 식탁 위 서리를 비쳤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오늘부터 저는 싸울 겁니다. 당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최서연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여자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민서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 도윤이와 지우가 한 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 말을 하는 동안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제가 적어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요. 날짜, 시간, 그들이 한 말. 민서가 노트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를 20년 가까이 알았잖아요. 이 아파트로 할머니가 이사 오셨을 때부터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민서는 이미 입주민 대표로 일하고 있는 똑부러진 여성이었어요. 그때 민서는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55살이었죠. 민서는 전직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들었어요. 남편 잃고 홀로 아들 키우시고 혼자 힘으로 재산 일구신 거. 주변에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시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서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꼼꼼히 읽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야 해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뭐든 남겨두세요. 어떻게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볼게요. 주차장 CCTV 영상 백업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지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입주민 대표답게 침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요. 하지만 먼저 나서지 마세요. 증거를 쌓는 게 먼저예요. 민서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서 씨, 난 이제 싸울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서라는 조력자가 생겼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왔지만 이번만큼은 함께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서가 말한 대로 증거를 모을 거예요. 차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때가 되면 저는 그들 앞에 모든 걸 내보일 겁니다. 평생 제가 지켜온 것들을 이번에도 제 손으로 지켜낼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장을 담그고 아침을 차리고 운동을 나갔어요. 도윤이와 지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과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발코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응, 나야.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을 향했죠. 아니, 엄마는 아직 몰라. 괜찮아. 도윤이가 발코니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서초동으로 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만나기로 했어. 제 손이 책장을 넘기는 걸 멈췄습니다. 서초동. 그곳에는 제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감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서류 하나 가져다 놓고 사인만 받으면 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찍어.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녹음을 계속했어요. 응, 지우도 같이 가. 얘가 할머니 더 잘 구슬려. 알았어, 내일 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이가 발코니에서 나왔어요. 저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통화 가능하냐고요. 민서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10시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도윤이와 지우가 마주 앉았어요. 저는 국을 떠서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내일 아빠랑 밖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볼 일 좀 있어서요. 지우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윤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서류 하나 확인해줘야 할 게 있어. 내일 가져올게. 무슨 서류? 아, 그냥 상가 관련된 거. 간단한 거야. 도윤이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들은 내일 서류를 들고 올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겠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와 지우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녹음 파일도 민서에게 보냈습니다. 내일 서류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세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화내면요? 화를 내든 말든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할머니, 지금이 중요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막아야 할 때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첫 번째 대결이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이제는 저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도윤이와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있어?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억지로 밝게 꾸민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도윤이가 식탁에 서류를 펼쳤어요.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거 상가 관련 서류야.
세금 문제 때문에 정리해야 돼.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산 위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빈칸에 도장을 찍는 곳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세금 서류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응, 맞아. 세무서에서 요구한 거야. 그럼 세무서 직인이 어디 있어? 저는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공문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직인이 없었어요. 도윤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찍는 거야. 나중에?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위임장이야. 세금 서류가 아니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옆에 서 있던 지우도 긴장한 얼굴이 됐습니다.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야.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도장만 찍어. 도윤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변호사랑 상의해 볼게. 변호사는 왜 필요해? 가족끼리 하는 건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냥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빠 일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뭔데? 내 재산을 너희한테 넘기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도윤이가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못 믿어? 못 믿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벌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 반으로 접었어요. 이건 안 돼. 엄마.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를 제 손에 꽉 쥐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야. 이게 뭔지 다 알아. 지우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우릴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떨렸어요. 도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나이 먹으니까 이상해진 거야. 손 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장 찍어. 지금 당장. 안 찍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도윤이가 비틀거렸어요. 지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저는 서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밖에서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올 거예요. 하지만 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왔으니까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도윤이와 지우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냉기가 감돌았어요. 그들은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로비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 몇 명이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한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흐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수군거렸어요. 들었어? 2001호 할머니, 요즘 치매 시작됐대. 진짜? 아들이 그러던데? 응,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물건도 잃어버린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01호. 그게 제 집 호수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치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들은 급히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이와 지우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겪은 일을 전했어요. 그들이 제 평판을 망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어요. 할머니, 이건 전형적인 고립 전략이에요. 할머니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도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볼게요. 그들이 어떤 말을 퍼뜨렸는지 알아내야 해요.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 치매 환자로 소문났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과 손주 때문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 어린 눈으로 봤고 어떤 사람은 피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원 벤치에 앉았을 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들분이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건강해 보여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저 치매 아니에요. 머리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요. 누가 그런 소문 퍼뜨렸는지는 알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와 지우는 밖에 나간 상태였어요. 할머니, 확인했어요. 민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윤 씨가 찾아갔대요.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했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관리소장이 들었대요. 그리고 주민 몇 명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대요. 민서가 노트에 적힌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가 접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주민들 앞에서요? 네, 입주민 대표 회의가 일주일 뒤에 있어요. 그때 발언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계획이 맞았어요. 숨어 있으면 소문만 커질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나가야 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민서가 돌아간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75살이지만 저는 아직 선명했어요. 머리도 맑았고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문을 퍼뜨려도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 뒤 주민회의에서 모든 걸 밝힐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그들의 계획을 전부 폭로할 거예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서가 추천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 능력 검사, 뇌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제 나이 또래 중에서도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원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할머니, 지금 당장 아파트 라운지로 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설명 못해요. 빨리 오세요. 저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목적지 바꿔주세요. 15분 뒤 저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부동산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상담이었어요. 서초동 상가 건물 매각 상담. 날짜는 나흘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아들이 할머니 이름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상가 매각 절차를 알아본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화면을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임장 없이 진행 가능한 방법을 물어봤대요. 할머니 인감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했대요. 인감증명서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발급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인감도장 어디 둔 거 기억나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 서랍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해요.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우리는 급히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와 지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인감도장을 보관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했어요. 저는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민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만요.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도윤이가 가져갔다는 증거요. 하지만 할머니,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민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민회의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내놓을 거예요.
그 사이에 서류를 위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인감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담이 진행됐어요. 이제 그들은 언제든 서류를 위조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이, 제 노력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제 아들과 손주 손에 의해서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싸워왔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키우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뒤 주민회의에서 저는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배신을 전부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주민회의 전날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의 계획을 막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어요. 도윤이와 지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 나와.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 문 열어. 도윤이가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윤아, 취했어.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없어. 지금 나와. 문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문 열어. 당장. 지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문 여세요. 너희 취했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내일 무슨 짓 할 거야? 주민들 앞에서 우릴 망신 주려고?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주민회의에서 뭔가 할 거라는 걸요. 문 열어. 안 열면 부셔. 도윤이가 다시 문을 찼습니다. 문이 흔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쿵.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엄마, 서류 내놔. 도윤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 서류를 달라는 거였어요. 없어. 거짓말. 어디 뒀어? 도윤이가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 도윤이가 제 손을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손 놓으라고 했어.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힘이 셌어요. 그때 도윤이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증거 파일이었어요. 이게 뭐야? 도윤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녹취록, 사진, 메모들이 쏟아졌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해? 내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우의 손을 뿌리치고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파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윤이가 파일을 높이 들었어요. 이거 다 없애야 해. 도윤이가 파일을 찢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때 지우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집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와 지우가 멈춰 섰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희야. 저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 목소리가 복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와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과 이웃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무너진 저, 당황한 도윤과 지우.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기록했어요. 도윤이와 지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 2명이 현장을 목격했고 제 방문은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경찰이 돌아가고 도윤이와 지우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웠습니다. 다행히 찢어진 건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었어요. 민서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이 보여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대화 녹음 파일도, 윤회 통화 녹음, 부동산 상담 기록, 인감도장 분실 신고서, 병원 진단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주민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도윤이와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입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고 일어섰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몇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2001호에 살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어요. 최근 제 아들과 손주가 저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병원 진단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흘 전에 받은 진단서예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에요. 진단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확인했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세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녹취록을 펼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 아들과 손주가 나눈 대화입니다. 저를 쫓아내고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에요. 민서가 옆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도윤과 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 방에 난입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어요. 경찰 신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제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서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관리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생님,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모든 걸 세상에 꺼내놓았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10분쯤 지났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와 지우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가 여기 있을 줄 몰랐던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너희 얘기를 하고 있었어. 관리소장이 일어섰습니다. 강도윤 씨, 강지우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죠. 도윤이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20명의 입주민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도윤이는 지우를 보며 눈짓했지만 지우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야 하는데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나섰어요. 앉아서 들으세요. 할머니가 방금 말씀하셨어요. 두 분에 대해서요.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지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도윤아, 지우야. 너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눈 대화 기억나니?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쫓아내면 끝이야. 위임장만 받으면 명예 이전은 시간 문제야. 저는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도윤이 한 말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건물 얼마냐고 물었지. 아파트만 100억, 상가 4곳에 오피스텔 3동 합치면 300억이 넘는다고 대답했어. 제가 계속 읽었습니다. 지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어떤 오해?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부동산 상담을 받았어. 상가 매각 절차를 알아봤지. 위임장 없이 진행하는 방법도 물어봤고.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사업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건강 생각해서? 그래서 치매 걸렸다고 소문 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했지.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강도윤 씨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소장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너희는 내 방에 난입했어. 증거를 없애려고 했지. 경찰 신고 기록을 들어보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부서진 방문,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경비원과 이웃 두 분이 목격했어요. 저를 위협하고 서류를 빼앗으려 한 거요. 입주민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셨어요. 방문은 부서져 있었고요. 또 다른 이웃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두 분이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지우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재산 일궜어. 그게 다 너희 주려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너희는 날 쫓아내려 했어.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 빼앗고 심지어 어젯밤엔 폭력까지 썼지.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설명할 차례야. 이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랬는지 말해봐.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목격자도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들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 강지우 씨, 입주민 대표 회의 결정으로 두 분의 행위를 아파트 관리 규정 위반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도윤이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제 손으로 지켜낸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어요. 주방 불을 켰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전처럼 김장 재료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고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식빵 2장, 버터, 커피.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도윤이도 지우도 없었습니다. 주민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뒤 그들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혼자 앉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편안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어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민서와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서는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어렸을 때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을 닫았어요. 추억은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을 보고 살 거예요.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민서가 후견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아무도 제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저는 손으로 식탁을 쓸어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이 식탁에서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이고 사랑하고 희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식탁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먹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75살, 늦은 나이지만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한 장, 커피잔 하나. 금방 끝났어요.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주방은 깨끗했어요. 오늘은 민서와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거예요. 저녁에는 혼자 간단히 요리를 해 먹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최서연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재산을 읽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건 무력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자유였어요. 제 손으로 지켜낸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제 이 식탁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한한 헌신으로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으나 배신이란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당차게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서은 할머니에게 파이팅 넘치는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